그날 나는 알게 됐습니다. 쉰둘에 내가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 수리공 민준 씨가 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이 부분이요. 내가 안을 가리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민준 씨의 발이 공구함에 걸렸어요.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내 뒤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죠. 내 엉덩이에 뭔가 닿았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큰 것. 드라이버가 이렇게 클 리 없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구가 아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나도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진짜요?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남자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가져다 준 놀라운 이야기. 그 순간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 한지우. 올해 52. 26에 결혼해서 20년을 참고 살다가 48배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전 남편 박성훈, 그 사람은 겉으로만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온화하고 점잖은 척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이 이게 뭐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넌 살림밖에 못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해? 요즘 회사에 젊은 여자 새로 들어왔는데 너보다 훨씬 예쁘더라. 날마다 쏟아지는 폭언과 무시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지? 애들은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차마 떠나지 못했죠.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성훈이가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것도 몇 년째. 그날 밤 나는 성훈에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성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혼?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살 정도는 됐죠.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복도에서 성훈이 내게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너 같은 늙은 여자 이제 누가 거들떠보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늙었어. 50 넘은 여자를 누가 봐주겠어? 그래서 다짐했죠.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이제는 혼자 조용히 살겠다고. 그렇게 나는 이 시골 마을로 왔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에 주방 하나,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죠.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지만 나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 성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것저것 살펴봐 주셨죠.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잘 지내겠습니다. 봄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여름이 왔습니다. 마당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고추도 제법 많이 열렸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냐고요? 글쎄요. 외롭기보단 평온했다고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밥을 먹다가 그릇을 깨뜨려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늦게까지 TV를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52. 아직 젊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나이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죠.
거울을 보면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어요. 이제 나는 그냥 할머니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사랑, 연애, 그런 건 이제 내 인생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까지는. 그날은 정말 더웠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연일 계속되던 8월 초였죠. 아침부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나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런. 황급히 수도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주방 바닥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걸레로 물을 닦으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리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 이혼하고 나서 돈 쓰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위자료는 많지 않았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죄송한데요. 집수도관이 터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수리공분 있으세요? 이장님은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 강민준 씨한테 연락해봐요. 우리 동네에서 수도 수리는 다 그 사람이 해요. 일도 잘하고 가격도 양심적이야. 이장님이 민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린 후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혹시 강민준 씨이신가요? 이장님한테 소개받았는데요. 집수도관이 터져서. 아, 네.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갈게요. 목소리가 참 편안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성의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톤이었죠.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별 생각 없이 궁금해하면서 나는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에 그을린 피부, 짧게 자른 머리. 일하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50 중반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그가 공구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것처럼 낮고 차분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나는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왜 떨려? 그냥 수리공인데.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터졌어요. 제가 밸브는 잠갔는데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죠. 민준 씨는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추고 손으로 배관을 만지며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와, 손이 정말 크네. 그의 손이 배관을 감싸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거칠지만 단단해 보이는 믿음직한 손. 몇 분 후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배관 이음새가 낡아서 터진 거예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차에 없네요. 며칠 내로 부품 구해서 다시 올게요. 아, 그럼 그때까지는 임시로 막아드릴게요. 물은 쓸 수 있어요. 민준 씨는 능숙하게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테이프로 감고 뭔가 바르고 다시 확인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작업이 끝나고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나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뭐야, 나 왜 이래? 이상했어요. 그냥 수리공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남자를 봐서 그래. 1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민준 씨의 차분한 목소리, 그의 큰 손, 일할 때의 집중한 표정.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한지우. 나는 볼을 손으로 탁탁 쳤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 민준 씨가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니야, 설레는 게 아니야. 그냥 수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틀이 정말 느리게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오시려나? 하고 생각했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시계를 자꾸 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1년 동안 남자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겨우 수리공 한 번 봤다고 이게 뭐람.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면바지.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뭐 하는 거야, 한지우. 수리하러 오는 사람한테 왜 화장을 해? 하지만 이미 립스틱은 발라졌고 나는 그대로 뒀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역시 민준 씨였습니다. 이번에도 공구 가방을 들고 손에는 부품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부품 가져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민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이틀 전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이 그의 탄탄한 체격을 더 드러내 보이게 했어요. 아, 또 떨려. 진정해.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물은 그동안 잘 썼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제대로 고쳐드릴게요. 민준 씨는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싱크대 아래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려다가 문득 걱정이 됐어요. 혹시 어디가 더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싱크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디가 문제였는지. 아, 괜찮아요. 제가. 민준 씨가 말을 멈췄어요. 나는 이미 싱크대 문을 열고 안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여기요? 이 부분이요? 민준 씨가 내 뒤에서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싱크대 아래 공간. 내 등 뒤로 민준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땀 냄새가 아닌 뭔가 남자다운 냄새. 나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너무 가까워. 민준 씨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 네. 여기인데.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비켜주세요. 그가 좁은 공간에서 몸을 뒤로 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준 씨의 발이 바닥에 깔린 공구함에 걸렸습니다. 아! 균형을 잃은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쏠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 씨의 몸이 내 뒤쪽으로 부딪혔죠. 정확히는 내 엉덩이에 뭔가 딱딱하고 큰 것이 닿았습니다. 바지 너머로 느껴지는 그 감촉. 처음엔 공구인가 싶었어요. 드라이버? 렌치? 뭔가 단단한 공구가 그의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공구치고는 너무 컸고 위치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건 따뜻했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민준 씨가 황급히 몸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그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귓볼까지 빨갛게 물든 걸 보니 정말 당황한 것 같았죠. 나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돌린 채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나한테 안을 보여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게 진짜였어?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크기가 정말 컸습니다. 나는 전 남편 성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훈은 솔직히 작은 편이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항상 뭔가 아쉬웠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다 이런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방금 느낀 건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쉰들 먹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람? 30분쯤 지났을까요? 주방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됐습니다. 나는 얼른 주방으로 갔어요. 민준 씨는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죠. 물 틀어볼게요. 그가 수도를 틀었어요. 물이 깨끗하게 나왔고 새는 곳도 없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는 공구 가방을 들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수리비는 나중에 계산하셔도 돼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는 못 보겠지. 너무 창피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민준 씨도 분명 난처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의 무게, 그의 체온, 그리고 그 크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강민준, 55살의 수리공. 그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면서 나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덥긴 했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밀짚 모자를 썼어요.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고추가 많이 자랐더군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면서 나는 잠시 민준 씨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뒷목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마을길 저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 서서 내 쪽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어요.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나를 본 거야? 아니, 분명히 봤어요. 한참 동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쳐다본 걸까요? 나는 내려다봤습니다.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쉰둘의 몸이지만 텃밭 일을 하면서 살이 빠져서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다리도 아직 탄력이 있고 팔뚝도 처지지 않았죠. 설마 나를 여자로 본 건가?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아니야.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이혼한 중년 여자라고. 누가 나를 여자로 보겠어.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텃밭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민준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시선, 길 한가운데 서서 나를 보던 그 눈빛,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괜한 착각하지 마. 나는 이제 그런 나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 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수리가 끝났으니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자꾸 창밖을 보게 됐어요. 혹시 또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마을 슈퍼에 갈 때도 밖에 나갈 때도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민준 씨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1년 동안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겨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일할 때에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그날의 그 감촉. 나는 베개를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민준 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마을은 작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았고 각자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날은 마침 장을 봐야 할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슈퍼로 갔어요. 슈퍼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 씨,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라면, 계란, 우유, 그리고 과일 몇 개. 계산대로 가려는데 슈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도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슈퍼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준 씨는 어색한 듯 슈퍼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계산을 서둘렀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너무 민망해.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가려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지우 씨. 나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 씨가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의 얼굴이 또 빨개지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 씨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우리를 번갈아 보면서 피식 웃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아, 네. 슈퍼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그냥 인사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그런데 문득 슈퍼에서 들었던 아줌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가 나간 직후 슈퍼 아줌마가 중얼거렸던 말. 민준이도 참 혼자 사느라 고생이 많지. 늘 혼자 장 보러 오고. 그러게요. 55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네요. 집에 도착해서 장본 물건을 정리하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5인데 혼자 사시는구나. 이혼한 건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처럼 혼자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 왠지 민준 씨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후 또 우연히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마을 우체국에서였습니다. 나는 택배를 찾으러 갔고 민준 씨는 등기를 붙이러 온 것 같았어요. 우체국 안에서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덜 어색했어요. 또 만나네요.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 텃밭은 잘 되세요? 네,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고요. 그거 키우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았지만 자연스러웠어요. 민준 씨는 생각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들어주는 건 잘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우체국을 나와서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었거든요. 지우 씨 집이 산밑 쪽이잖아요. 그럼 제 집이랑 되게 가깝네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네. 민준 씨 집도 이 근처예요? 네. 여기서 한 5분 거리요. 그 옆 골목 쪽에 살아요. 가깝다니. 그 말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민준 씨 옆에 있으니 왠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죠.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쪽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민준 씨도요.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설마 내가?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나는 민준 씨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같이 걷고 싶었어요. 5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민준 씨와 텃밭을 같이 가꾸는 꿈. 그가 옆에서 흙을 파고 나는 씨앗을 심고 둘이서 웃으면서 일하는 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 나쁘지 않네. 그 후로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마을에서 가끔 마주쳤어요.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뭐라도 고장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은 멀쩡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나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아, 민준 씨? 안녕하세요. 근처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길이라서요. 그의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일하다 온 것 같았어요. 작업복에 땀이 배어 있었고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러셨구나. 들어오세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따라왔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혼자 사니까 정리하기 쉬워요. 물을 건네주면서 나는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민준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일이 늦게 끝나서. 그럼 여기서 드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건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으려니까 심심했어요. 같이 먹어요.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아침에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가 있었어요. 밥도 있었고 반찬도 몇 가지 있었죠. 나는 재빨리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서 담고
김치와 나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냈습니다. 소주 한잔하면 좀 편해지겠지?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준 씨가 얼른 일어나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나요. 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준 씨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약간 커졌어요.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혼자 사는 사람 음식이 아닌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소주병을 열었어요.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아, 네, 좋죠.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민준 씨도 네 잔에 소주를 따라줬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는 술을 마실 일이 없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수리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쯤 됐어요. 처음엔 다른 회사에서 일했는데 나중에 독립해서 혼자 하게 됐죠. 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익숙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민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아, 지우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 혼자. 그 사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전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성훈. 그 사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기 싫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봤습니다. 그냥 안 좋은 기억이라서요. 20년을 참고 살다가 결국 이혼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민준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번엔 내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 때를 놓쳤어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나이 들고 나니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나는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민준 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죠. 민준 씨가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우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소주잔을 집으려다가 실수로 민준 씨 무릎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 민준 씨의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나는 황급히 손을 뗐지만 이미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숨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늦었네요. 이만 일어나야겠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봤어요. 민준 씨의 바지. 그곳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뚜렷하게 드러나는 윤곽. 저게 방금 그 작은 접촉 때문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싱크대 아래에서 느꼈던 게 결코 착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제대로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훨씬 더 확실했어요. 바지 위로도 가려지지 않는 크기. 세상에, 저게 다 진짜였구나. 민준 씨는 당황한 듯 황급히 공구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가리면서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아, 네. 나는 아쉬웠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얼굴도 뜨거웠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거절당한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무섭다고 했다는 그 말. 지금 본 것만으로도 나는 긴장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방금 전 그 순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끈을 매고 있었고 나는 벽을 보고 있었죠.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만.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지우 씨, 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 질문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더 절실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민준 씨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온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방금 전 그렇게 당황했는데도 다시 오고 싶다고 한 민준 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밤을 곱씹었어요. 민준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 너무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가? 쉰둘의 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강민준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찾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녁 시간이었어요.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는 이번에도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에는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녁 얻어먹어서 이거라도 드시라고요. 봉지 안에는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민준 씨의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전보다 편해진 느낌이었죠. 나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오늘도 같이 먹어요. 이번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소주도 준비했어요.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텃밭고추가 진짜 잘 자랐더라고요. 지나가다 봤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봤어요? 언제요? 며칠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민준 씨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때구나. 내가 반바지 입고 있을 때 소주를 몇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살짝 올라왔어요. 민준 씨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럽게 무르익고 있었죠. 지우 씨,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을 들어 나를 봤습니다. 지우 씨, 좋아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그날 싱크대 고치면서
너무 떨렸어요. 지우 씨가 옆에 있는 게 민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사고도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그 후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우 씨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한참 봤어요. 너무 예뻐서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쉰둘에 예쁘다니 그 말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근데 지우 씨를 보면 자꾸 마음이 설레요. 민준 씨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우 씨, 저랑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저도 자꾸 생각났어요. 민준 씨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민준 씨, 네,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나를 봤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민준 씨가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해서요. 여자들이 다 저를 거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몸이 너무 커서요. 나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그날 싱크대 아래에서 느낀 그 감촉. 다들 무섭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민준 씨,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날 느끼셨잖아요. 알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작았어요. 항상 뭔가 아쉬웠죠. 근데 민준 씨는 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달라 보여요. 좋은 의미로요. 민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지우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민준 씨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를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지우 씨, 정말 예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힘들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좀 남달라서요. 괜찮아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알게 됐습니다. 민준 씨와의 시간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황홀함이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 나는 민준 씨의 품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52과 55. 우리의 늦은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들르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시골 마을이다 보니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오늘은 뭐 할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텃밭일 같이 해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우리는 나란히 텃밭에 앉았어요. 민준 씨는 흙을 파고 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가끔 손이 스치면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민준 씨, 이거 봐요. 호박꽃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지우 씨만큼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런 말. 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었습니다. 52인데도 민준 씨와 있으면 20살처럼 수줍어졌어요.
점심은 함께 해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기를 구워주고 나는 상추를 씻었어요. 자, 먹어봐요. 민준 씨가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내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소주도 한잔 했어요. 낮부터 마시는 소주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오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민준 씨가 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많아요. 네. 손을 잡고 걸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지우 씨. 네. 행복해요.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55가지 혼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었어요. 지우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혼하고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민준 씨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는 산 중턱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었죠. 저기 보이는 파란 지붕이 우리 집이에요. 나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민준 씨가 그 말을 따라했어요. 우리 집. 그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준 씨가 집에서 자고 갔어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일만 했죠. 연애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민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민준 씨 그대로가 좋아요. 정말요? 네. 전 남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민준 씨랑 있으면 완벽해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지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마음도 더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기다릴게요. 지우 씨,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네, 민준 씨도요. 우리는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민준 씨가 떠나고 나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온기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웃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쉰둘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2달쯤 지났을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에 고추와 토마토가 다 익어서 나는 민준 씨와 함께 수확했어요. 올해 농사 대박이네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수확한 채소를 씻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장님도 슈퍼 아줌마도 좋아하며 받아갔어요. 지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처음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이 마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이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가셨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오후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왔나? 나는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박성훈, 내 전남편이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우야. 성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그 오만한 표정, 냉소적인 눈빛. 왜 왔어요?
내 전처가 사는 집인데 왜 오면 안 돼? 성훈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가세요.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 앉자. 성훈이 내 집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나는 떨리는 다리로 맞은편에 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시 생각해봤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이혼은 실수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한 거 취소하고 다시 같이 살자고.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성훈이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넌 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뭐하냐? 돌아와. 절대 안 돼요. 다시는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좋아요. 당신 없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대답하자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성훈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나요. 너 지금 딴 남자 있지? 그래서 이러는 거지? 상관없잖아요. 우린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면 뭐해? 넌 내 여자였어. 성훈이 나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준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성훈을 밀어냈습니다. 성훈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민준 씨는 나를 뒤로 감싸며 성훈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성훈이 민준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 이 남자 때문에 이혼한 거구나? 수리공? 수리공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아니에요. 민준 씨는 이혼 후에 만났어요. 누가 믿겠어? 수리공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다 알려줄게. 각오해. 성훈이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리공이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다 알려줄게. 민준 씨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서웠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민준 씨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2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훈이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불안했어요. 정말 소문을 낼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허세였나 보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나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안에는 마을 아줌마 몇 분이 있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그분들이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저러지?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얼른 필요한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슈퍼 아줌마도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32,000원이요. 평소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남편 있을 때부터 수리공이랑. 에이, 그래도 그렇지. 유부녀가.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려다가 참았어요. 황급히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은 아예 외면하셨어요. 무슨 일이지? 집에 도착해서 나는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 한지우인데요. 아, 지우 씨. 이장님의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게, 지우 씨, 요즘 소문이 좀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우 씨가
남편 있을 때부터 민준이랑 만났다는 소문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는 이혼 후에 만났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전 남편분이 직접 마을에 와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대요. 세상에. 조심하세요. 시골 마을이라 소문이 무서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성훈이 정말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 씨, 민준 씨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민준 씨 들었어요? 소문. 네, 저도 들었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지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일이 줄었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안 불러요. 유부녀 꼬신 남자라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도 저한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소문 때문에 일감이 끊기고 있다고. 민준 씨,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나는 마을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어야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민준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남편도 있었는데 수리공이랑. 참나. 민준이가 불쌍해. 저런 여자 만나서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우리 잠깐 거리를 둬요. 왜요? 제가 있으면 민준 씨만 손해예요.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무슨 소리예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우 씨, 저는 괜찮아요. 소문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안 돼요. 저는 민준 씨가 이렇게 되는 거 못 봐요. 나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떠나야 해. 며칠 후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옷가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 어디로 가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민준 씨를 위해서 짐을 싸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행복했던 지난 2달. 민준 씨와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눴던 시간들. 모두 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민준 씨가 화가 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짐 싸고 있어요? 민준 씨가 안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짐을 싸요? 떠나려고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이 마을을 떠나려고요. 민준 씨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요? 왜 떠나려고 해요? 민준 씨 때문이에요. 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때문에 민준 씨 일도 끊기고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떠나요? 네. 제가 없으면 민준 씨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우 씨 없으면 저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유부녀 꼬신 남자라고 해요. 오해받고 있어요. 오해 풀면 돼요. 어떻게요? 성훈이가 계속 소문 퍼뜨릴 텐데.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민준 씨 인생 망가지는 거 못 봐요. 민준 씨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지우 씨, 저는 55까지 혼자 살았어요.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우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민준 씨, 소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감이 줄어도 괜찮아요. 다른 마을 가서 일하면 돼요. 하지만 지우 씨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놓을 수 없어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같이 싸워요. 민준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성훈이 고소도 하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민준 씨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 씨, 저 믿어요. 제가 지킬게요. 나는 민준 씨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지키겠다는, 함께하겠다는 진심.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싸울게요. 민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나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짐 풀어요. 네. 나는 짐을 다시 풀었어요. 민준 씨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내일 이장님 찾아뵐까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성훈이 고소 준비도 해요.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내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지우 씨가 더 중요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 사람이랑이라면. 다음 날 우리는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장님,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우 씨는 이혼하고 나서 저를 만났어요. 남편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사이예요. 이장님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왜 전 남편이 그런 소문을 냈겠어요? 보복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준 씨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려고. 나는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성훈의 폭언, 외도, 무시. 20년을 참다가 결국 이혼한 이야기. 이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고소할 겁니다. 명예훼손으로요.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성훈이 우리 집에 와서 협박한 거 녹음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장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시골 마을은 소문이 무서워요. 한번 생긴 소문은 쉽게 안 사라져요. 알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당당할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며칠 후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여셨습니다. 우리도 참석했어요.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지우 씨와 강민준 씨는 이혼 후에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한지우 씨는 전 남편한테 20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슈퍼 아줌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두 분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인사를 했고 민준 씨한테도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우리가 고소하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짐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뭐예요? 이사 왔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요? 네.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다들 축하해 주시던데요. 민준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지우 씨,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텃밭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집들이었어요. 이장님, 슈퍼 아줌마, 이웃 할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축하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떠나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피곤하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행복해요. 나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준 씨가 내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덮고 마당을 덮고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내년 봄에는 뭐 심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가 좋아하는 거 심어요. 그럼 딸기 어때요? 민준 씨가 좋아하잖아요. 좋죠. 같이 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52과 55. 우리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품에 안겨서 나는 웃음이 났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싱크대 아래에서 처음 느꼈을 때 생각나서요. 드라이버인 줄 알았다니까요. 민준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알아요. 근데 그 사고 덕분에 민준 씨 못 잊었잖아요. 지우 씨, 다른 여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바보들. 나는 그의 가슴을 톡 쳤어요. 저는 잘 견뎌냈는걸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민준 씨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평생 처음으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야 해요, 민준 씨. 네. 평생 잘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52과 55. 남들이 보면 우스운 사랑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완벽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게.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